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문학인 공지영 씨의 산문집 제목입니다.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들 하지요. 그 한 사람의 힘이 마음만 아프게 하는 한 100년보다 나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동요로 만나는 세상으로 오십시오. 저희가 응원하고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동만세에서 하루의 쉼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동시낭송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이종완. 숲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자작나무는 아주 귀여운 새들에게 집을 빌려주었죠. 새들도 마음에 들었는지 잠시 머물지 않고 아담하고 귀여운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고맙다고 작은 새들은 매일 노래를 부르고 여기저기서 찾아드는 새들의 친구들로 한가하기만 했던 자작나무 숲은 즐거워졌어요.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알을 품어 조용하던 숲에 새로운 생명들이 눈을 떴어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꿈틀거리는 둥지에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 어미새들의 반가운 모습. 풀벌레 소리만 가끔 들려오던 예쁜 숲에도 새로운 음표의 노래들이 둥둥 떠다녀요. 희망의 느낌표로 반짝이는 하얀 자작나무 숲에는 온통 푸른 깃발들이 펄럭이며 춤을 춥니다. 네, 이종환님의 동시 자작나무 숲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였어요. 자작나무 숲 정말 멋지죠? 네. 그 자작나무의 하얀 이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날씬하고 곧게 뻗어 있고, 맞아요. 네, 참 좋습니다. 네. 자작나무는 지방분이 많아서 이렇게 태우면 나무를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자작나무 그런가 봐요. 높이는 한 15m에서 20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북부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그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거기가 관광 명소라고 하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 저 안 가봤어요. 강원도는 솔직히 좀 멀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멀까요? 그러니까요. 강원도 쪽은 잘 안 올라가 보신 것 같아요. 2시간 반, 3시간 정도 3시간 걸리나요? 걸리지 않을까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저희 이제. 집에서도 3시간 정도? 그렇죠. 서울에서도. 네, 인제군 가려면 아마 그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저도 가보고 싶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인제군은 가봤는데 왜 여기 자작나무 숲을 못 가봤을까요? 그러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꼭 가봐야겠어요. 네, 손잡고 갈까요? 네. 좋죠. 한국 관광 명소 100선에 선정되어 있대요. 그
원대리 오, 자작나무 숲이 그렇군요. 연간 한 40만 명 이상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다녀가는 곳을 왜 저희는 아직까지 못 갔을까요? 왜 못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해외 선생님, 여행 가지 말고. 맞아. 우리 손 붙잡고 가요. 네. 자작나무의 개화기는 4월에서 5월이래요. 지금 개화기가 꽃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한창 피고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결실기는 9월에서 10월이라고 해요. 아, 자작나무도 꽃이 피고 뭔가 열매를 맺는군요. 네. 자작나무는요. 네. 봄철 네. 고구 때 수액을 받아먹는다고 해요. 나무의 수액을 네네네네. 받아먹잖아요. 고로쇠 물처럼? 물처럼? 네, 맞아요. 오, 그렇군요. 그렇게 또 받아먹구나. 네. 고구라는 이름 자체가 곡식을 뿌린다는 뜻인데 봄철에 그 존재하는 마지막 절기이고 그 비유자를 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사 시기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절기라고 맞아요. 합니다.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예, 진짜 옛날부터 그 조상들의 그 절기는 속일 수 네.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네. 예로부터 자작나무 그 수액을 받아 먹으면 네. 병 없이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천년만년 살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고. 네. 나무는 산소를 내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정말 아낌없이 우리 그럼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자꾸 네.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그래서 오늘 나무에 대한 동요를 좀 많이 들을까 해요. 어우, 좋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 네. 어떤 이야기를 나무가 들려줄까요? 네. 첫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수영 작사, 김미은 작곡,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송가은 노래입니다. 언제나
이수영 작사, 김미은 작곡,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곡은 2009년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6학년이었던 그 주세은 어린이가 불렀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주세은 어린이는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그렇겠죠. 2009년이었으니까요. 네. 어릴 때부터 정말 전국 그 성악 콩쿠르가 있는 대회는 다 나가서 정말 1등하고 막 이러더니만 결국 성악을 전공해서 소프라노가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하던 애들은 확실히 뭐가 또 해도 해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매번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린이 합창단 출신 또 네. 음악 쪽으로 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릴 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주위 환경도 굉장히 무시 못해요. 네. 방금 들으신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노래 제목처럼 나무는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꾸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위에 그 미생물 같은 걸 죽이는 피톤치드도 뿜어내고요. 네. 그 피톤치드는 맞아. 그 우리한테 합성어잖아요. 네. 피톤치드. 피톤은 식물을 나타내는 거고 그 치드는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 이제 두 단어가 합쳐져서 피톤치드래요. 그러니까 숲속의 모든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나물들,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살균성이 있는 향기 그런 것들인데 살균도 되고 네네. 우리한테도 도움도 되고. 그렇죠. 네. 나무가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해요. 참 자연은 진짜 신비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런 항균 물질도 만들어내고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거. 네. 얼마 전 동반세에서도 이야기 나누었듯이 네.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빗불을 내려가지고 맞아요. 네, 뭐 산사태도 그렇죠. 네, 막아주고 네, 물도 먹어주고 있고. 네, 네. 산소도 뿜어주고. 맞아요. 근데 어제 식목일이 지났는데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나무 심기 같은 거 하셨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왜 나무 심기 같은 맞아요. 거 유치원이나 이런 맞아요. 데서도 묘목 했는데. 심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행사로 했었는데.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분갈이를 오. 화분 분갈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화분 분갈이를 하셨군요. 네. 화분 분갈이 해야 네. 할 텐데 이렇게 하시더니 네, 매번 그랬잖아요. 네, 드디어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식목일을 맞이하여. 잘하셨네요. 옥천에서는 지난 3월 30일 금요일부터 4월 2일까지 네. 옥천 묘목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그 묘목공원에서 네. 묘목축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전국 유일의 옥천 묘목 산업특구 옥천에서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못 치르고 있었어요. 네. 비대면으로. 그랬는데 작년에도 안 했나요? 작년에도 판매만 약소하게 했죠. 네, 네. 그 판매만.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걸로만. 그 이제 4년 만에 진짜 이번엔 또 대면 행사. 네. 개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묘목 축제였는데 묘목 나눠주기 한 2만 주 정도, 그리고 묘목 심어가기, 또 묘목 경매, 묘목 비즈니스 센터, 또 묘목 상품 및 식재 상담관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묘목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고 네. 그 외에도 각종 공연, 네. 또 뭐 체험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날도 좋아서 잘 네, 치렀겠네요. 그렇죠. 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말 아이와 함께 식물 심기 체험도 하고 뭐 조경, 플랜테리어, 뭐 요즘에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다녀가셨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4월 6일 한식날입니다. 오, 한식을 먹는 날이 아니고 네. 한식을 먹는 날이 아니고 네, 한식. 그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였던 한식날입니다. 옛날에는 한식날에 일정 기간에 불의 사용을 금했대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그 먹는 그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한식을 명절로 지냈을까요? 한국에서는 네. 고려 문종 24년, 문종 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1070년 한식과 연등 해사가 겹쳤다고 한식을 다른 날로 옮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근데 한식은 언제부터 명절로 여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중요한 명절로 여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그 시대 때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절사라고 해서 산소로 올라가서 성묘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들. 네, 그래서 오늘날에 한식날 성묘를 가서 왜 벌초를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이유 때문인가 봐요. 네, 맞아요. 매 한식날쯤 되면 성묘도 가고 또 혹시 산소를 이장해야 되거나 이럴 때 한식날 많이 이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네. 옛날에는 한식날 그 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찬 음식을 먹는 풍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날에는 뭐 찬 음식을 먹거나 하지는 않는데 성묘 가는 건 지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식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였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달력에 보면 작게 그 한식이라고 그렇죠. 써 있잖아요. 네. 한식날은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을 한식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한식날에 왜 성묘를 가는지 잘 몰랐거든요. 저도 그냥 성묘 가는 날인가 밖에 그렇죠. 몰랐었는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네.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무에 관련된 동요들 듣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김민초 작사 작곡 나무숲 우산 들어볼 텐데요. 레인보우 예술단 어린이들 노래로 듣겠습니다. 주는데 고마워 커다란 산을 누가 지켜줄까요? 글쎄 작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며 라랄라란 산을 지켜주는 커다란 우산이 되죠. 나무들이 서로 모여 커다란 산을 지켜줘요. 보이나요? 산을 지키는 푸르른 나무숲. 알고 있나요? 산을 품어주는 커다란 초록우산. 비가 와도 걱정 없죠. 나무숲 우산. 나무들이 서로 모여 커다란 산을 지켜줘요. 보이나요? 산을 지키는 푸르른 나무숲. 알고 있나요? 산을 품어주는 커다란 초록우산. 고마워요. 든든해요. 나무숲 우산. 우리가 산에게 만들어줘요. 나무숲 우산. 김민초 작사 작곡 나무숲 우산이었습니다. 제목도 예쁘네요. 네. 이 곡은 2021년도 제23회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노래입니다. 그 첫 솔절을 보면요.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이 지켜주는데 커다란 산은 누가 지켜줄까요? 너무 귀엽고 네. 마음 따뜻한 발상이네요. 네. 작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면 산을 지켜주는 커다란 우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산의 나무들이 울창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줘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산을 자꾸 개발하고 이러기보다 조금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아요. 네. 푸른 산이 맞아요. 아름답구나.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꾸 산이 좀 있어야지 자꾸 산을 까고 개발하고 맞아요. 개발해서 뭐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을 산은 좀 보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호하는 게 조금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남 MBC가 주최하는 그 창작동요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올해는 제25회 개최인데요. 4월 19일까지 공마감 날이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서두르시고
본선 대회는 6월 3일 오후 4시에 경남 창원에 있는 MBC 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초록창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해양수산부에서는 4월 25일까지 2023년 바다동요대회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봄이라 그런지 진짜 이렇게 또 창작동요 대회도 네. 이제 슬슬 활기를 띠고 많아지는 것 같네요, 그죠? 맞아요. 이제 하나 두 좋습니다. 개씩 시작합니다. 네. 그 창작동요 대회하고 성악 콩쿨 대회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서울 KBS 창작동요 대회는 본선 진출팀이 12팀 확정이 됐어요. 벌써. 네. 그래서 4월 15일에 KBS 별관 공개홀에서 사전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전국 방송을 하게 되죠. TV로. 네. 예전에는 여기도 갔었는데요. 네, 저희 구경 어린이 갔었죠. 합창단들이.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에도 갈 수 있을까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스케줄이 된다면 네. 네, 가보면 좋겠죠. 네.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거목들은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다고 해요. 오, 진짜요? 네. 그 캘리포니아 북서부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요. 높이 100m 가량 되는 아메리카 삼나무들이 즐비하다고 해요. 이 나무들은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연간 2m씩 자란대요. 그런 나무도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아야 2m쯤 클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러니까 멈췄어요. 2m, 네, 1m 넘으시잖아요. 1m는 넘어요. 그래도 뭐 2m까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한 10cm만 더 커도 네. 우리 다 2m 안 돼요. 10cm만은 에휴, 10cm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네. 자, 2m씩 연간 2m씩 자란다고 하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잘하네요. 정말 100m 가량 자라려면 아마 정말 오랜 생활이 지나야 할 텐데 그렇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이것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다는데 그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사이에 산악에 위치했다고 해요. 4,600살이래요. 오, 어마무시하네요. 네. 진짜 4,600살. 네, 이건 잣나무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정말 4,600년 전이면 약 BC 2,600년경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그 BC 2,400년에 발생했으니까 그보다 더 앞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나무들입니다. 나무가 역사를 다 알고 있겠네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몇 살쯤 됐을까요?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산림청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가 있대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2000년. 오, 2000년. 네, 2000년을 산 그 나무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네. 울릉급 도동 12. 도동 1리에 12. 있는 네. 그 기형목인 향나무라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울릉도 갔을 때 이거 보고 왔어야 되는데. 울릉도 2번 갔는데 이건 생각도 않고 왔어요. 네. 여기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향나무 중 가장 크고 굵은 거라고 하는데 괴한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해요. 못 가봤겠네요. 네. 어차피 못 가봤겠네요. 절벽이라서 그러니까요. 갔다가는 안 돼요. 큰일 안 돼요. 근데 이 나무가 몇 년 전에 태풍에 큰 가지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아쌤이 못 가본 이유도 그 절벽에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못 가봤을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리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을까? 2000년이라는 시간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자연이 만들어준 나무의 신비로움은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나무는 알았을까? 글쎄요. 다음 곡 제목이에요. 박윤희 작사, 김은선 작곡, 나무는 알았을까? 김나람 노래로 듣겠습니다. 나무는 알았을까 가지마다 수많은 꽃들이 필
박윤희 작사, 김은선 작곡, 나무는 알았을까 였습니다. 이 노래가 예쁘네요. 네. 앞에 도입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2019년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제에서 이 노래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나무는 알았을까요? 가지마다 수많은 꽃들이 핀다는 걸요. 그 수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나뭇잎들이 또 피고 지고 네. 바람도 지나가고 비도 오고 네. 나무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겪고 이겨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네. 이 나무는 알았을까 노래에서 노랫말을 봤더니요. 네. 하루하루 열심히 예쁘고 고운 마음 지키며 하늘을 향해서 곧게 섰더니 뿌리에 숨었던 꿈들이 수많은 꽃되어 피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나무 뿌리에 꿈들이 숨어 있는 게 너무 그렇죠. 예뻤어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네. 예쁘네요. 뿌리가 중요해요. 그럼요. 네. 중요하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어떤 뿌리를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심성이 달라지니까요. 그럼요. 좋은 뿌리를 내려주는 게 좋겠죠. 당연하죠. 그럼 좋은 뿌리를 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요를 좀 많이 들려주는? 맞습니다. 맞아요. 동요도 많이 들려주고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사랑도 듬뿍 주고 사랑 듬뿍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네. 예쁜 말 많이 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그렇죠.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 또 자주 놀러 와야 되고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동반세에서는 예쁜 동요, 따뜻한 동요, 즐거운 동요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뿌리가 점점 곱게 뻗어내리겠죠. 그럼요. 네. 마음 나무에 또 푸른 잎이 자라고 생각나무에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뿌리 속에 숨겨져 있던 꿈들이 이렇게 퐁퐁 피어나는 게 너무 네. 예뻤어요. 맞아요. 노랫말이 너무 예뻐요. 노래도 예쁘고 네. 이런 곡들을 새로운 곡들을 자꾸 들을 때마다 정말 여기 동요로 만나는 세상에서는 그렇죠. 많은 곡들 알려주기 위한 네. 매개체가 되고 있구나. 네, 맞아요. 보급처가 되고 있구나. 이런 그럼요. 생각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자, 이렇게 예쁜 동요, 따뜻한 동요 많이 들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그럼요. 행복해지죠. 네. 그러면 행복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네. 네. 한경화 작사, 정성우 작곡, 행복나무, 정서원 노래입니다. 내 마음 속에 행복나무 한 그루 행복나무 한 그루 심었어요. 지친 나에게 쉬어가도 좋아요. 누구라도 오세요. 행복나무 이 작은 곳도 괜찮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푸른 쉼터 따스한 햇살 가득 포근히 감싸주지요. 행복나무 한 그루 내 맘속 작은 쉼터 행복나무 이 작은 곳도 괜찮다면 언제든지 오세요. 푸른 쉼터 따스한 햇살 가득 포근히 감싸주지요. 행복나무 한 그루 내 맘속 작은 쉼터 행복나무 한경화 작사, 정성우 작곡, 행복나무였습니다. 행운과 행복을 가져온다는 행복나무. 이 행복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진 나무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영어로는 happy tree. 아. happy tree. 해피트리. 네, happy tree. 나뭇잎의 색깔이 짙고 윤기도 반들반들 난대요. 그래서 둘레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잎이 생겼는데 톱니같이 이렇게. 네네. 예. 근데 목대는 좀 얇아 보이지만
자랄수록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행복나무는 개업식이나 집들이 갈 때 뭐 네. 선물로도 막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행운을 주니까. 네. 행복하게 행복나무 만드니까. 해피트리? 네, 이름이 행복나무라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행복나무는 그 온도가 평균 21도에서 25도 좀 따뜻하게 그 살아야 사이 되네요. 잘 자란다고 해요. 햇빛을 아주 좋아한대요. 오, 햇빛을 많이 비추면 안 되는 식물들도 있던데 네. 역시 행복나무는 햇빛을 잘 쬐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햇빛을 잘 받아야지. 사람도 햇빛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팔 벌리고 나가서 햇빛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복나무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셔야 진드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드기가 좀 많이 생기나 맞아요.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사람이든 환경 조건이 좀 잘 맞고 그럼요.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지 잘 자라는 것 그럼요. 같아요. 식물 진짜 특히 통풍이 없으면 네. 진짜 안 된대요. 네. 통풍이 있어야지. 아무리 물도 잘 주고 햇빛이 잘 들어도 네. 이 바람이 조금 불어줘야지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람의 역할도 큰 것 같아요. 그럼요. 이 조금 전에 들으신 행복나무 이 곡은요. 2016년 캥거루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네. 정수철 어린이 합창단도 그렇죠. 캥거루 캥거루. 창작동요제에 참가했었죠. 네, 여수. 있기 없기라는 곡을 발표했었는데 여수에서요. 네. 우리 합창단원의 2명 또 어린이가 독창으로도 또 참가했었죠. 네. 그때 기억나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들. 1박 했었죠, 다들. 1박으로. 1박은 안 했어요. 거기서는. 그래요? 네. 여수에서? 네. 선생님만 그랬나? 1박. 저만 1박 했나? 네. 그래서 애들은 관광버스로 와서 그래요. 올라갔어요. 저녁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있었던 숙소로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아니 제주도. 거긴 제주도였나? 네, 네, 네. 기억이 가물가물. 여수에서는 1박은 안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되게 관광버스 타고 내려와서 보고 바다 옆에 그 네. 홀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그렇게 하고 올라갔죠. 여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또 가고 싶은데 너무 머네요. 자, 지금 오늘은 나무에 관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제8회 KBS 부산 창작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인데요. 어떤 노래인가 들어보실게요. 네.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나무 가족, 구하연 외 7명의 어린이가 함께 불렀습니다. 아빠는 눈썹 찍는 아주 커다란 나무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나무 활짝 펴진 나무 푸른 잎을 매달고 사랑 가득한 보금자리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들은 작은 희망의 나무 아빠의 얼굴 바라보며 하늘로 자란답니다. 엄마도 웃음 짓는 아주 커다란 나무 비바람 불어와도 변함없는 넉넉한 나무 꽃이 피운 날마다 난 주렁주렁 열매 달고 행복 가득한 보금자리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들은 작은 희망의 나무 엄마의 얼굴 닮아가며 내일로 자란답니다. 박수진 작사, 김혜경 작곡, 나무 가족이었습니다. 실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산 KBS 창작동요 대회는 당일날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랬었어요. 리허설 때 녹음을 해서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네. 미리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당일날 실황을 네, 녹음한. 앙상블 그 팀이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그쵸. 네,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새소리 나는 악기 그 버드 휘슬도 있네요. 네. 이 노랫말을 보면 아빠 나무는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없고 네. 엄마 나무는 비바람 불어와도 변함없는 넉넉한 나무. 그 아래에서 크는 우리들은 작은 희망의 나무. 네. 아빠의 얼굴 바라보며 하늘로 자라고 엄마의 얼굴 닮아가며 내일로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럼요. 어쨌든 아이들 노래 가사도 너무 좋았고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조금 알 수 있죠. 보여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네. 그런 거나 무슨 그런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아이들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를 보면 부모가 좀 보여요.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럼요. 많이 기울여 줘야지 돼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지만 사랑을 많이 줘야 됩니다. 네. 칭찬도 많이 해줘. 그리고 어릴 때부터 무조건 사랑만 주어서 그렇죠. 좋은 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예의 범절도 잘 가르쳐야 그럼요. 되고 네. 규칙을 좀 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럼요. 가르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알려. 네, 구분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는 엄마, 아빠, 아이들 다 나왔는데 할아버지 나무가 없네. 그러게요. 그럼 또 할아버지 나무가 있을까요? 그럼요, 있죠. 오.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할아버지 나무를 만나볼까 합니다. 네. 김원겸 작사, 조원경 작곡, 회화나무 할아버지, 김진영 노래입니다. 맑은 호수 커다란 산이 나무나무 우거진 공원에 커다란 회화나무 할아버지 살고 계시지요. 사라진 이 자리에 옛날 마을 생겨날 때 회화나무 할아버지 그때쯤 태어나셨나요. 푸른 지붕 사랑방 신나는 놀이터 새들 노래방 즐거워요 랄라 사랑해요 랄라 회화나무 할아버지 맑은 호수 커다란 잔디 나무나무 우거진 공원에 커다란 회화나무 할아버지 살고 계시지요. 사라진 이 자리에 옛날 마을 생겨날 때 회화나무 할아버지 그때쯤 태어나셨나요. 푸른 지붕 사랑방 신나는 놀이터 새들 노래방 즐거워요 랄라 사랑해요 랄라 회화나무 할아버지 회화나무 할아버지 김원겸 작사, 조원경 작곡,
회화나무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진영이가 보고 싶네요. 노래 부르는 따뜻한 노래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였는데 어린이였는데 남자 어린이인데 이렇게 목소리가 예뻐요. 오, 진짜요? 네. 오, 작곡도 하셨는데 선생님이.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또 가르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 잘 가르치셔. 나무가 정말 커다랗게 자랐고 오래 살아서 회화나무를 할아버지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한데요. 콩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 수종으로 나무 높이가 30m, 오, 많이 직경이 높네요. 2m까지 크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왕버들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거목 중에 하나래요. 오. 현재 500년에서 1000년 된 나무 10그루가 노것으로 지정되어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회화나무가 5대 거목 중 하나였군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큰 나무군요. 네. 8월 초에 황백색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어서 꽃대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핀다고 해요. 꽃 피는 시기가 한여름이고 또 개화령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빨리 자라면서도 수형이 아름답고 깨끗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다듬어주지 않아도 정말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 나무라서 조경수나 가로수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데요? 그런 것도 아름다운 그냥, 이름도 네. 아름다워. 회화나무. 네. 네. 그것도 진짜 할아버지에 비유된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가. 지금. 그러니까요. 네, 회화나무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되게 어울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나이테도 많고. 네. 크기도 이렇게 웅장하게 크기도 크고. 웅장하고 크고. 네. 네. 그러니까- 꽃들도 많이 피고. 네. 네. 정말 그곳으로 날아가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가로수로도 적당하다고 하니까 조금 심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꽃도 보고. 이 회화나무는 한자로는 괴화나무로 표기하기도 한데요. 네. 발음은 중국 발음과 유사한 회화로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괴화나무인데 개화나무보다 근데 회화가 좋죠. 회화가 좀 더 어감이 네, 부드러운데요. 회화 이렇게 하나 중국 발음으로. 외나무를 뜻하는 한자인 그 괴자는 귀신과 나무를 합쳐서 만든 글자인데요. 회화나무가 사람이 사는 집에 많이 심은 것은 잡귀를 물리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의 마당이나 출입구 부근에 많이 심었고 서원이나 향교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당에도 회화나무를 심어서 악귀를 물리치는 염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좋은 뜻도 있네요. 네. 이렇게 작은 나뭇가지를 자르면 냄새가 난다고도 해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냄새인가 그거 한번 맡아보고 싶네요. 그 회화나무는 그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정말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집에 심어야 콩과의 나무라서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함유되어 있대요, 나무에.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회화나무를 꾸준하게 먹으면 머리가 휘어지지 않고 늙지 않으며 오래 산다고 하는데요. 과연 늙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나무 껍질 뭐 이런 거, 꽃, 열매, 껍질, 뿌리까지 약재로 다 쓰인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요. 아, 진짜 네. 그러네요. 그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갱년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또 간열을 내려준다고 하네요. 와, 오늘 동반세 시작할 때는 또 이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에서 숲, 맞아요. 또 얻어지는 것도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 동시도 예뻤는데 이번에 들으실 곡 제목이 자작나무 숲이에요. 노랫말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네. 제목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일용 작사, 정은아 작곡, 자작나무 숲, 서유빈 노래입니다. 찬란하게 빛나
성일용 작사, 정은하 작곡, 자작나무 숲이었습니다. 노래도 예쁘네요. 네. 차분해져요. 느낌이. 이 곡은 2011년도에 서덕출 창작동요제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서덕출 창작동요대회는 하반기에 가을. 네. 작년에도 한 11월에 했던 것 같아요. 네. 대회를. 이 자작나무는 줄기의 껍질이 종이처럼 하얗게 이렇게 벗겨진다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얗게. 네. 얇아서 이건 명암으로 만들고 또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그 편지도 쓰고 사랑의 글귀도 쓰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낭만적인 하얀 그 느낌도 좋았는데 네. 이렇게 또 낭만적인 사랑의 글귀를 언제 써보았던가. 아득하기만 합니다. 진짜. 아. 언제 였었던가. 였었었던가. 그러니까요. 이제는 사랑의 글귀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렇죠. 약효에 더 관심이 갑니다. 저는. 네. 나이도 뭐 저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사랑보다도 건강하게 살고 건강이 싶고. 최고예요. 사랑은 젊었을 때 했으면 맞아요. 됐어요. 일정적으로 젊을 때 하세요. 젊은 분들. 자작나무에도 약효가 있다고 해요. 진해, 거담 및 천식, 억제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나무들은 정말 귀한 몸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군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좋겠군요. 또. 그러니까요. 네. 가래도 좀 끼는데 저도 좀 자작나무 그게 또 좀 거의 다려 먹어야겠어요. 기관지 뭐 이런 쪽으로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유, 오늘은 동반세에서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나무에 관련된 동요들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나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네, 노래들이, 맞아요. 동요들이. 아, 또 이제 끝나는 시간이 돼가는가요? 그렇죠. 멘트가. 네. 아, 이제 또 마지막 곡? 한 곡만 남았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나무 노래 들어서 좀 어떠셨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푸근해지고 네. 뭔가 피톤치드를 진짜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렇죠. 노래만으로도. 네, 네. 노래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노래 멜로디도 이제 분위기도 그렇지만 이 노랫말도 참 좋았고 네. 오늘 좀 차분해지는 날이네요. 저는 그 노래 그 뿌리의 꿈이 퐁퐁 피어나는 네. 그 노래가 진짜 계속 여운이 맞아요. 남아요. 뿌리에 꿈이 그렇게 많이 네. 들어있을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정말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노래로 들으면서 무언가 마음을 다잡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마음이 좀 정말 차분해졌어요. 네, 맞아요. 차분해졌죠. 네,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서 모든 역경 다 이겨내시고 묵묵히 살아가면서 정말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정수훈 작사, 이은철 작곡, 나무와 나, 이윤서 노래로 들을 텐데요. 정말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세림,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동해